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요 사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청문회를 빨리 열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가 원칙을 고수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집담회를 갖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출가 보이지 않았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인지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한성입니다. 예, 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 이제 대법관 전원 합의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대법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이런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대법원의 사건이 1년에 한 3만 6천 건이 도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빼면 이제 12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이제 4사람씩 소부를 구성하니까 한 3개부가 돼가지고 뭐 천불철주야 사건을 처리하고 있죠. 그래도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좀 이제 증가하고 쌓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대법관이라도 공석이 되면 그 영향이 대단히 크고 자꾸 사건이 쌓이고 사건 해결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지난 2월 17일 임기를 종료한 그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자료를 빨리 이렇게 좀 메꿔줘야 되는데 대법관 인사청문회조차도 열리지 않고 있어가지고 대법원의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특히 이제 대법원 사정은 지금 그 전원 합의체에서 처리할 사건이 좀 많이 있는데 예, 그렇군요. 근데요, 의원님. 근데 이러한 이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어떠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지금 법상에 처리할 그런 제도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청문회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 답답한 그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차원이지 무슨 정치권에 무슨 인사청문회를 해라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그런 것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박상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이제 초임 검사이긴 했지만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건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분이 대법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도 참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은 원래 1987년 1월 14일 날 이제 박종철 서울대 학생이 공문을 받다 죽어서 발생했는데 경찰로서는 그 당시 이제 시위 학생들 단속하느라고 고생을 막 했지만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조직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서 당시 이제 자체 조사하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경찰 자체 조사를 하면서 고문에 가담한 사람은 2사람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냥 구속해서 바로 검찰로 보냈고 또 검찰로서는 그 사람 2사람들이 그렇게 둘이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신속하게 처리하고 말았는데 그 사건이 사실은 칠 뻔할 수도 있었는데 그 안상수 검사가 박종철 그 서울대 학생이 사망할 당시에 직접 시신을 이제 검시하고 또 부검도 같이 하고 또 목격자를 많이 만들고 해서 의원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1987년 2월에 이제 고문경찰관 3명이 더 있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박상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팀에서 이제 다른 발령이 난 게 3월 16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당시에 이제 어떠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데 박상옥 후보자도 당시 검사로서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2월 27일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니까 그 사실이 이제 상부로 보고되고
아마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시 안기부 측하고 경찰청에도 아마 수뇌부에 보고가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조사도 접견도 못하고 한 17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그 사이에 경찰과 뭐 안기부에서는 그 구속된 두 사람을 상대로 아마 모마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께 와서 모마가 잘 됐는지 수사는 이렇게 종결하면 되겠다. 뭐 본인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한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수사하지 말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 그러니까 안기부 등이 주도했다는 말씀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시 외압에 굴복을 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검찰 측으로 보면은 그런 관계자들 진술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경찰이나 안기부에서 또 구속된 사람들의 그 진술이 바뀌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정원 안기부나 경찰에서는 이 사람들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계속해서 수사의 진척을 방해한 거지요. 예, 의원님. 그런데 당시 안상수 검사의 경우에 이제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에 외압이 있었고 검찰은 수사상 들러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다 못했는데 이것을 검찰 평검사들이 그 접견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진술이 바뀌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사이에 이거 진술이 조금씩 변질되면 또 이것이 또 경찰이나 안기부에 또 이게 보고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안테나를 꽂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검찰 측에 왜 자꾸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느냐, 신경 변화를 자꾸 시도하느냐 이렇게 자꾸 항의를 들어오는 바람에 평검사나 그 주임검사로서는 아마 그 수사를 대단히 방해를 받고 진술이 바뀌었다가 또 회복되었다, 바뀌었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 2달을 끌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당시 수사 방해가 많이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인데. 책임을 진다면은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압을 다 막아내면서 검사들 수사를 하도록 장려해야 되는데 수사를 뭐 하지 못하도록 했고 뭐 그래서 참 그 검사들로서는 물론 뭐 아쉬움이 많지만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상옥 후보자로서는 뭐 검찰에서 주로 이제 일생을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마치고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이제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검사로서는 그 노동조합의 탄압을 하는 병원 측, 호텔 측을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또 반부패에 또 남다른 그런 또 신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을 연결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서 청문회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네요. 이러한 입장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 후보자가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검사였다는 사실이 그 대법원 추천 과정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도 이 추천을 할 때 부실 검증을 했다는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번 후보자 경우에는 그동안 야당이 제기해왔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도 저촉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법원으로서는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나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이렇게 이해하고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검증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박상옥 후보자가 당시 수사검사로서 은폐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데 그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위중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퇴를 촉구하고 청문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데요.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1, 2차 수사의 책임자였던 신창원 전 부장검사가 이제 헌법재판관도 됐었고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조 근정훈장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박상호 후보자 역시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에 홍조 근정훈장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우수검사로 평가돼서 검사장 승진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야당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일단 좀 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박상호 후보자가 애초에 이제 구속됐던 피의자 중에 한 명을 직접 수사를 했습니다. 이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로서 주요한 나머지 3명의 공범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사가 여전히 부실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2월 27일 날 이제 그 수사팀에서 그 안상수 전 검사 등 수사팀에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범이 추가로 있었다는 것을. 그걸 알고 나서 5월 18일 천주교 정부의 사전에 폭로가 있기 전까지 또 일정한 이 양심 고백에 의한 이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 여당 측 말은 당시 이제 박상호 검사의 경우는 말석 검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검사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이제 수사부장도 있고 하지만 4명의 검사였습니다. 검사가 기본적으로 인권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가 그걸 알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2-3개월간 거기에 따른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관계에서 밝혀야 될 것은 2차 수사를 5월 20일 날 했는데 그 2차 수사에서도 이미 밝혀진 3명을 추가 구속한 거는 맞지만 정작 핵심적인 그 치안본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치안본부장은 7개월 뒤에 1998년 1월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구속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검사로 있었던 후보자가 그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좀 말석이라든지 또는 그 검사의 경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나로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각계 의견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후보자 검증을 청문회에서 안 하고 또 집담회를 통해 자체 검증하는 게 또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어제 형식은 저희 그 야당의 청문위원이 공식적으로 주최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이 사건 그러니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의미라든지 또 후보자가 과연 대법관으로 적합하냐라는 의견을 많이 피력했던 시민단체나 또 이런 교수분들이나가 이제 저기에 따른 의견 개진의 기회를 가진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청문회에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청문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집담회를 갖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기간의 공백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또는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올해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윤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3월 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 전에 자진 사퇴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아무튼 지난달 24일 날 저희 야당 청문위원이나 또는 원내 지도부하고 의논을 해서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야기했고요. 현재까지 사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야당 간사죠.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